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 이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잠시 리뷰하고 그리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1648년부터 이렇게 쭉 배워왔잖아요. 이게 웨스팔리아 체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체제요? 1815년에 나폴레옹 이후에 빈 체제, 그죠? 그 다음에 1871년 무슨 체제? 빨리 얘기해. 독일 통일, 비스마르크 체제, 그죠? 1919년 무슨 체제? 베르사유 체제. 1945년 또는 얄타 체제, 또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뭐 냉전 체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002년 이후에 탈냉전 또는 탈탈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기억나지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어떨 때는 세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실례지만 공부한 무슨 조약?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로카르노 조약 우리 공부했잖아. 로카르노 조약, 유트레이트 조약, 요런 스페인 개선 전쟁이냐, 오스트리아 개선 전쟁이냐 해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스팔리아 체제, 이 영토를 중심으로 한 체제라고 얘기를 했. 이제부터는 이제 근대 국가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그 근대 국가가 영토를 중심으로 하고 세속적 권력에서 세속적 정당성, 종교적 정당성에서 세속적 정당성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냐 해서 이 1648년 베스트팔렌 또는 웨스팔리아가 이 시험에 꼭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외교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무슨 체제라고? 비엔나 체제, 빈 체제. 여기서부터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빈 체제, 비엔나 체제. 자, 그 다음에 이거 프로신 국가들 25개국들 도시국가들 합쳐가지고 누가 독일 통일을 시작했다 그랬죠? 응? 비스마르크. 왜 그래? 왜 그래? 자, 비스마르크가 3번의 전쟁 해가지고 맨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 오홍 전쟁, 그다음 덴마크하고 전쟁, 그 다음에 보불 전쟁. 공부 안 해? 왜 그래? 보불 전쟁, 프랑스하고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겨가지고 어디서 비레를 밀스에 즉위식을 한다고? 베르사유 체제잖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잖아. 응? 베르사유 체제가 일어나고. 자,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먼저 한번 이렇게 훑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45년부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45년에 이제 1944년에 무슨 협정? 통화하고 무역. 통화, IMF, 무역, GATT. 무슨 체제라 그래? 통틀어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 브레튼 우드 체제. 1944년에 전순국들이 모여가지고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인 브레튼 우드에서 무역에 대한 질서, 통화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얘기해서 이게 전 세계를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 그러면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데 1971년에 변동환율제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내가 여러분들 했어. 전후 국제 질서는 브레튼 우드 체제부터 시작해. 전후 세계 제2차 대전 얘기하는 거야. 공황 언제 일어났다 그랬어 우리가? 공황?
그래, 이거 기억나잖아. 1930년 공황에 대해서 케인즈라든지 브레너라든지 엔젤한스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제가. 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저축하고 투자의 불균형, 그다음에 과소 소비, 스위즈라든지 바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 노동자의 힘이 너무 약해서 강해져야 된다, 엔젤한스 이런 거 다 얘기했어. 그죠? 매몰 비용 때문에 퇴출 안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가격 경쟁 낮춰지고 이런 얘기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황을 하나 바라보는 이 시각들도 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만 과소소비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시각이 있다는 건 얘기했어요. 케인즈는 전혀 막스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소소비 관련돼 가지고는 비슷해. 그렇지만 처방은 달라요.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이 부분이 그래서 45년도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저께 잠시 배운 건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동아시아에 샌프란시스코 몇 년도예요? 몇 년도라 그랬죠? 샌프란시스코 조약? 근데 분명히 알려줬는데 공부를 안 한 거야. 1951년이라 그랬잖아요. 응? 51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아무튼 동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미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게 국제정치라는 거는 한 국가만의 깊이 있게 공부해 가지고는 문제가 풀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학하고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자연과학하고는 달라요. 이거 답이 딱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회과학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 보는 거는 이러한 그 사건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내가 또 보는 거는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봐줘야 된다고요. 이런 맥락을 파악을 해야지만 돼. 자, 그래서 45년도에 가트라는 체제가 나오고, 가트라는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가 통화를 관장하는 기구. 어떤 게 기축통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자금을 모금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IMF의 역할은 무엇인가. 근데 이게 나중에 변질된다고 얘기했죠. 저쪽 남미 얘기하면서 변질된다고 얘기했어요.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가 프랑스한테 한 번은 상당히 많은 양의 기여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기여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마샬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150만 달러, 150억 달러, 200억 달러 이 정도 선에서 유럽 부흥을 위해서 돈을 투자했다고 투자 아니라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구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구가 그 돈을, 마샬 플랜의 200억 달러 이 돈을 어떤 기구가 관장을 해가지고선 디스트리뷰트 했다고요? 크게 얘기해. OECD. 정확해요. 예? 유럽 경제협력기구. 이게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OECD로 바뀌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나왔어요. 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경제를 맡았고, 마샬 플랜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안보, 군사를 맡은 기구는, 유럽의 안보, 군사는, 그렇죠. 나토, 1949년 나토가 맡았다 그랬잖아. 나토에 관련돼서도 시험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토. 그런데 원래 유럽에 있었던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려고 했던 기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CCU? CCU? 어? 뭐라고? C? WEU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웨스턴 유로피안.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얘가 나토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 그건 아니잖아. 얘네가 이제 나중에 나토의 그 군사 기지를 같이 쓰는 것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유럽의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코소보 사태, 뭐 세르비아 사태, 이런 사건, 뭐 아프간 사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유럽이 도대체 미국의 뭐야 이건 우리는 경제 통합체야 그냥 단순한 거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WEU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래서 1951년도에 ECSC라는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했어요 분명히. 자 자네 요게 뭐 약자라 그랬어? 몇 번 했어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외우라도 했어. 이건 뭐의 약자라고요? 뭐예요? ECSC. 유럽 통합의 맨 처음 기초를 다진 기구예요. 뭐 하자는 기구라고요 이거? 그렇죠. 철강. 자 뭐예요? 유러피안 콜 앤 스틸 커뮤니티. 정확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51년에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몇 개국이요? 몇 개국이요? ECSC의 창설 국가가 아닌 것은 나오잖아요. 뭐예요? 베네룩스 3국, 벨기에, 예?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자, 그 다음에 독일이 들어가겠죠? 자, 또 이탈리아, 영국? 맞아요? 맞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프랑스죠. 왜 그래? 프랑스잖아요. 이거 영국 집어넣으면은 이탈리아 빼고 영국 집어넣으면은 프랑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6개국이 모인 게 아니죠. 독일이 다시금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코올하고 석탄하고 철강을 갖다 공동 관리하에 두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작은 분야에서부터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의 협력을 이끈다. 펑셔널리즘 누구? 기능주의 누구? 그건 구성주의잖아. 펑셔널리즘 누구? 몰라? 이게 진짜 화난다 나. 그럼 미트란이 기억 안 나? 탄유부강? 기억나? 안 나? 진짜 안 나? 미트란이. 외워야 돼. 내가 어떻게 외워야지. 시험에 나오니까. 미트란 기능주의, 펑셔널리즘. 근데 이 펑셔널리즘이 나중에 바뀌잖아. 신기능주의로. 이거 대표학자 누구? 신기능주의 대표학자 누구? 하스. 하스. 어려워. 나도 알아요. 어려워. 그렇지만 이 시험은 정말 하나 틀리면 끝이야. 다 맞춰야 돼. 국제법 다 맞아야 되고 이거 하나 정도 틀리든지 다 맞든지. 쉽지 않아. 근데 할 수 있다고. 당연하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친구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니? 이 이론이 얼마나 많니?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것만 해도 현실주의, 자유주의, 마크스주의, 거기서 나온 무슨 상호의존론이 있었고 패권안정론이 있었고 앞으로 배울 민주평화론 있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다층적 통치, 무슨 뭐 정부관주의,
그 다음에 뭐 억지론도 있을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 학자들 다 나와야 돼.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미스콘셉션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학자가 누구라고? 오인. 맞아. 저비스. 그래,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야. 저비스. 혼자만 알잖아. 저비스. 미스콘셉션 하면은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기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호 우전론. 누구? 그래, 나이 하고 또 한 사람 또 대라 그러면 코헨하고 나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얘기한 게 뭐예요? 민감성하고 또 하나. 그렇지. 이러면 가르칠 맛이 나는 거야. 민감성, 취약성 같이 한꺼번에 외워놔야 돼. 이 시험에 나올 걸 딱딱 찍어주는 거야 지금. 나왔고 몇 번 나왔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아니에요. 영국은 미리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영연방이 있었고 별로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 언제 들어오냐? 1973년도에 들어와요. 73년도에 누구랑? 덴마크하고 아일랜드하고 함께 73년도에 들어와요. 프랑스의 어느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 뽕피두 있을 때 들어와요. 드골이 있을 때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자, 아무튼 이 영국은 그래서 지금도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랄까요, 유럽 연합 안에서도 트로이의 목마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앵글로색슨에다가 자꾸 유럽 연합이 잘 돌아가려면은 첫 번째는 상호 인증의 원칙이라는 걸 써요. 상호 인증의 원칙. 자,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이라고 해가지고 상호 인증의 원칙.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 이 두 개가 유럽 연합이 돌아가는 원칙이에요. 하나는 쉽게 얘기할게요. A라는 국가에서는 맥주를 음료로 생각하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국가에서는 이걸 알코올로 생각하는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알코올하고 비버리지하고의 뭐랄까요? 관세가 틀리잖아요. 관세가 다르잖아요. 틀린 게 관세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러피안 코트 오브 저스티스에서 판결을 내려줘요. 독일은 이걸 음료로 생각하고 어떤 프랑스는 이거는 술이다. 주세하고 음료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상호 인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전부 다 28개국.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통합 기구를 만들 때 에이펙도 그렇고 아셈도 그렇고 아센도 그렇고 어떤 통합 기구를 만들 때 이거를 관장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국가가 있고, 그렇죠? 국가가 있고, 국가의 대표들이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일하면은 이 사람은 초국가적 전체를 다, 그러니까 반기문, 쉽게 생각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해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마찬가지 여기서 뽑힌 관료들이지만 여기는 이 안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예를 들면 또는 유럽연합으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니까 자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일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국가가 그러면은 얘네가
그 모든 거를 갖다가 관여하게 되고 침투해가지고 페네트레이션을 해서 모든 거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얘네를 어떻게 얘네하고 같이 협력을 해요? 나오겠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국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초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아주 애매하지만 어떤 게 잘하고 어떤 게 못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거를 그 Principle of Subsidy라고 해가지고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런 두 가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유럽연합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 51년도에 이게 생겨났어요. ECSC를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쭉 가다 보니까 58년도에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이제 그 요것도 잘 되니까 유라톰도 우리가 같이 해보자. 원자력도. 그 ECSC하고 유라톰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유러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라는 게 만들어져요. 왜냐면 유라톰이라는 기구가 있고 ECSC가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가 다 다르니까 이 기구 하나 통합해서 새롭게 하자라고 해서 유러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즈가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경제 협력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오면서 58년에 ECS가 딱 붙은 ECS가 되는 거예요. 58년에 이거 내가 왜 58년이 중요하냐면 얘가 EC가 되려면은 조약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만들어진 조약 이름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무슨 조약? 얘네들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같은 로마 제국에 속했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롬 트리티라 그래. 로마 조약이 이제 58년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1968년도에는 이 관세 동맹이 탄생한다 그랬죠. 관세 동맹.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개 단계를 다시 봅시다. 이거 배웠어요.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 그러고 맨 처음에 단계가 FTA라 그랬어요. 통합의 1단계, 두 번째 단계 관세 동맹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네? 공동 시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커먼 마켓 또는 싱글 커먼 마켓 또는 단일 시장, 싱글 마켓 단일 시장. 그래서 SEA라고 해요. 싱글 유러피안 액트가 이때 나오거든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경제 하나 둘 셋 넷 경제적 통합. 또 하나 맨 위에 정치적 통합 또는 완전한 경제 통합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요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FTA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 단계에서 무슨 조약이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로마 조약. 이게 맨 처음이에요. 로마 조약. 오케이? 로마 조약.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거 관세 동맹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 조약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싱글 마켓에서 단일 유럽 법이 아닙니다.
의정서로 읽어요. 단일 유럽 의정서. 공동시장이라 그랬잖아요. 물리적 장벽, 재정적 장벽, 조세적 장벽 없애가지고 하나로 만들자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로마 조약을 개정한 싱글 유러피안 액트가 1988년도 정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게. 자, 이거는 지금 싱글 마켓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약이에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럽 조약이라고 하고 마스트리트 조약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트에서 이제 싱글 유러피안 마켓 이걸 다 개정해서 1990 사실은 2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1993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발효된 날짜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1993년 또는 92년 두 개 그냥 같이 외워두세요. 이게 왜 개정했을까요? 요 때가 왜 중요한 시기일까요? 1989년에 199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알잖아. 유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89년에 동서독 통일되잖아. 응? 그잖아. 왜 그래? 그지? 90년에 소련 망가지잖아.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89년, 90년 이제 러시아가 야, 이제부터는 미국이 단일 유니폴라 시스템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극 체제. 소련이 망가졌기 때문에 일극 체제. 유럽이 힘을 내는 거야, 이제. 우리도 같이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92년도에 마스트리트 조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스트리트 조약에 자, 지금 세 개만 일단 외워요. 처음에 롬 조약,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단일 유럽 의정서, 세 번째 지금 얘기한 거 마스트리트 조약. 순서대로 이건 항상 나옵니다, 시험에. 자, 마스트리트 조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스트리트 조약의 특징. 우리가 EC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까 맨 처음에 EC, 유러피안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유럽 공동체. 얘네는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는 얘네들은 뭐라 그럴까? 공동으로 유러피안 커뮤니티즈는 얘네는 뭐예요? 공동 통상 정책이라든지 무슨 공동 지역 정책이라든지 공동 사회 정책은 아니고 공동 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공동의 정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일부를 이 커미션, 그러니까 초국적 기구에다가 양도해서 걔네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선생님. 우리가 현실주의를 공부할 때 아직 뭐 완벽하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면서요. 그러면은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얘네가 배신할 수 있다면서요. 서로 간에 배신이 가능하다면서요. 현실주의에서 보면. 그러면은 무기를 갖다가 서로 500 이렇게 줄이자고 했는데 1000일 갖고 있었는데 500 줄이자고 했는데 이 줄이자고 한 게 이제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초국적 기구에서 얘기를 해서 줄이자고 했는데 이거 줄이겠어요? 안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군사적 공동정책이나
안보적 공동 정책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관장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군사 안보 부분에서까지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요? 경제는 좀 전에 얘기한 이 씨는 경제라든지 공동 정책에 대해서 주권의 일부를 양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했단 말이야. 응?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만장일치해서 조금씩 가중다수결로 갔단 말이야. 가중다수결로 갔는데 군사적 부분에서 이거 만장일치가 아니고 가중다수결로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야. 한 축은 이 C 공동 정책들. 뭐예요 지금? 공동 뭐 농업 정책, 공동 뭐 통상 정책, 뭐 공동 환경 정책,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축. 이게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축 지금 얘기한 거. 안보. CFSP. 자, 풀네임이 뭐냐?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이니까 공동 외교 안보 Foreign Security Policy. 공동 외교 안보 정책. 알았죠? 그럼 세 번째 선생님 뭐예요? 세 번째는 자, 이것까지 내가 외울 수가 있겠는데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생님?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뭐예요? JHA Justice and Home Affairs. 다시 할게요. Justice and Home Affairs. 내무 사법 협력. 내무사법협력. 선생님, 내무사법협력이 뭐예요? 자, 내가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300명 필요해.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한 200명 필요해. 근데 커미션에서 200명만 받아라 라고 하면은 100명이 더 필요한데 하라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그냥 얘네가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Justice and Home Affairs, 내무사법 이런 협력은 하나의 축으로 다시 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완벽한 조약이 맞아요. 과도기적 조약이에요. 과도기적. 완전히 EU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EU거든요. 이게 EU란 말이에요. 유로피언 유니언이야. 자, 여기 EC라는 한 축이 있어요. 이 공동정책제라는 거. 두 번째 축이 외교 안보 정책. 여기는 내무 사법 협력. 세 가지 축이에요. 요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요. 이게 뭐 1993년도 무슨 조약?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조약? 크게 입소리 딱 떠들어야지 외우지. 너 뭘 쳐다봐 거기를. 무슨 조약? 마스트리트. 이거 자꾸 입에 뭐라 그럴까, 텅그 트위스트가 돼서 진짜 잘 안 외워져. 내가 마스트리트 조약 그러면 잘 안 외워지잖아. 그러면은 집에 가서 찾아보란 말이야.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마스트리트 조약이. 마스트리트가 어디 있어? 자,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할게. 나폴레옹이 맨 마지막에서 어디서 패했어요? 무슨 전쟁? 상식이잖아. 나폴레옹 어디서 패했어? 몰라? 나폴레옹 어디서 패했어? 그래! 왜 그래? 워털루.
자, 오토로 어디 있어요? 그건 모르잖아. 자, 오토로 어디 있어요? 대충 어디 있을까?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 어? 터키. 왜 터키야? 오토로 어디 있어요? 프랑스. 땡. 벨기에에 있어요. 찾아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스스로.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그 3주 체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다시 또 이거를 96년에 개정을 해요. 주로 이쪽 부분에 대한 강화라는 얘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가 좀 더 많이 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6년에 암스테르담 다음 조약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2000년에 니스 조약이 나와서 좀 더 강화가 돼요. 순서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롬 조약, 그 다음에 싱글 유러피안 액트, 세 번째 뭐? 마스트리트. 그래. 외워 자꾸 또.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니스. 최근에 완벽하게 EU가 된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 여기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EU가 법적 실체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국가가 가졌다니까 권한을, 컴피턴시를 국가가 갖고 있잖아.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것도 얘한테 권한을 준 거야. 군사, 외교, 안보 뭐 다. 그리고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장직을 만들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선생님 나 진짜 외우기 어려워요. 못 외우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인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건 니네들이 아마 관료 정치 아니야. 이건 뷰로크라시. 너무 니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에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뭐? 우리 민주국가 아니야? 그럼 국민이 뭘 알아야 되는데 니네끼리 쿡짝쿡짝 해가지고 뭐 이 CFSP니 뭐 이런 것만 조약만. 자, 데피션시 오브 데모크라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민주성의 결핍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 모르겠어. 나도 너무 바뀌고 그러는데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어. 차라리 그냥 난 프랑스인으로 살 때가 훨씬 좋았지. 할아버지들 다 그런 얘기예요. 유로화 뭐 해가지고 물가만 올랐지. 이게 뭐야? 거기 시골 가면 다 그런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 그냥 경제적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려면 아니라는 거지. 옛날로 돌아가는 게 그럼 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민주성의 결핍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러피안 팔리아먼트에다가 좀 강력하게 주자라고 해서 유럽 의회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고 법적 실체가 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 의장 이 사람도 뽑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외교 안보 정책을 완전히 총괄할 수 있는 대표도 뽑고 여러 가지 사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바뀐 게 뭐냐? 리스본 조약이라는 겁니다. 2010년도. 근데 요 전에 이제 사실은 얘네들이 만들려고 했던 게 헌법을 만들라 그랬어요. 헌법. 유럽 헌법. 근데 유럽 헌법을 만들라 그랬는데 지금 조약하고 헌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약속하고 계약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민주국가여야지만 된다. 뭐 이런 거는 다 되겠는데 또 기독교 사상을 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몰타라든지 뭐 사이프러스 이거 다 걔들은 이슬람 애들인데 이런 부분 빼고 저런 부분 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고 막 이래. 안 돼. 미니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리스본 조약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유럽연합 요 지역 통합 관련해서는 항상 정말 세네 문제 나와요. 이게 두세 문제 적어도 세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 통합이 유럽만 보는 게 아니잖아. 메르코스도 봐야 되고 동아시아 통합도 봐야 되고 통합 문제 관련돼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미리 명심해 두고 제일 어려운 게 얘네들이니까 이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5단계 정도 알아야 되고 이 3주 체제가 무엇인지 3폴라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EU가 법적 실체를 가지게 된 조약이 뭐라고요? 리스본 조약. 얘기했잖아요. 리스본 조약이고 리스본 조약의 특징 중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 있고 유럽 의회 강화, 상임의장 설치, 그다음 외교안보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개 나요. 그래서 헌법 조약을 수정한 거 여러 개 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맨 처음 조약이 무슨 조약? 맨 처음 유럽 통합을 로마 조약. 로마 조약서부터 시작을 해요. 몇 개국이라고요? 6개국. 6개국이잖아요. 6개국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확장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디프닝 앤 와이드닝이 시작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5분간 쉽시다.